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아시안컵에 출전하는 스타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시안컵 최고액 선수 중에는 한국 대표팀과 일본 대표팀 선수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김민재는 아시아 선수들 중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김민재는 2023 아시안컵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선수입니다. 27세의 이 선수는 아시안컵에서 가장 비싼 선수로 1위에 올랐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소속인 이 선수의 몸값은 약 6천만 유로에 달합니다. 2위에는 레알 소시에다드의 쿠보 다케후사, 3위에는 대한민국 대표팀 주장이자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 4위에는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의 미토마 카오루, 5위에는 아스날의 토미야스 다케이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컵 경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애슬레틱에서는 한국의 낙관적인 점과 불안한 점을 알려왔습니다. 손흥민과 클린스만이 결합해 한국의 64년 영광의 기다림을 끝낼 수 있을까? 한국의 우승을 낙관적으로 보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손흥민이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세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선수 중 하나로 만들어준 폼을 재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그가 심각한 쇠퇴를 겪는 것처럼 보였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2022년 월드컵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우리는 진정한 손흥민을 본 적이 없습니다. 메이저 토너먼트에서 그의 최고의 모습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 그는 새로운 모습을 드러냈고 안토니오 콘테 시절보다 더 강하고 날카로우며 행복해 보입니다. 손흥민은 이미 리그에서 12골을 넣었는데 그의 경력 초기의 수치와 일치합니다. 작년은 쇠퇴보다는 일시적인 것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86년 아르헨티나에 이어 1인 팀이 국제 토너먼트에서 우승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매우 흥미롭게 만드는 점은 손흥민이 더 이상 혼자서 모든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울버햄튼에서 리그 10골을 기록한 이번 시즌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인 황희찬이 있기 때문입니다. 황희찬은 지난 월드컵 조별 예선에서 포르투갈을 상대로 결승골을 터뜨리며 한국을 죽음의 조에서 벗어나게 했고 이는 한국 팬들이 영원히 기억할 순간입니다. 다음으로는 지난 여름 마요르카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영입한 22세 윙어 이강인이 있습니다. 이강인은 한국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합류하기 위해 시즌 초반을 놓쳤지만 다시 자리를 잡고 PSG에서 1군 선수가 되겠다는 약속과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불안감이 있거나 완전히 낙관적이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감독 때문일 것입니다. 클린스만은 2023년 2월 파울로 벤투를 대신해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독일과 미국에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축구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초기 결과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클린스만은 첫 5경기에서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후 한국은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여전히 사우디에 이어 튀니지, 베트남, 싱가포르, 중국, 이라크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다는 사실을 지적할 것입니다. 바이에른의 디렉터는 최근 인터뷰에서 바이에른 팀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팀에 또 어떤 선수가 필요한지 살펴볼 겁니다. 이름을 거론하고 싶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노르디는 라이트백과 센터백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결코 흥미롭지 않은 유형의 선수는 아닙니다. 오랫동안 추측이 있었습니다. 데이비스는 2025년까지 우리와 계약되어 있습니다. 저는 데이비스가 바이에른에서 뛰는 것을 정말 좋아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바이에른의 더 오래 머물기를 정말로 바라며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키미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선수이고 우리의 주요 선수 중 한 명입니다. 우리는 앉아서 그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키미히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사내는 2025년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서두르지는 않지만 르로이와도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사내가 이렇게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어 매우 기쁩니다. 바이에른에서의 최고 기록을 달성 중입니다. 그리고 이런 점들이 바로 바이에른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다고 확신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의 포인트 획득에 매우 만족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음 경기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레버쿠젠에서 큰 대결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정상에 오르고 싶습니다. 그는 변화를 만드는 절대적으로 뛰어난 선수입니다. 그는 항상 특별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바이에른에 합류하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 몇 달 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무시알라는 특별한 선수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바이에른에 머물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죠. 우리는 그가 클럽의 얼굴 중 하나가 되어 오랫동안 남기를 바랍니다. 다이어를 얻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연락해왔습니다. 모든 측면이 적합합니다. 물론 우리는 계속해서 연락해왔습니다. 여러 선수들과 접촉하는 것이 클럽으로서 우리의 의무입니다. 에릭은 경험이 많고 인품도 훌륭한 선수이므로 경기장뿐만 아니라 라커룸에서도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해줄 것입니다. 알렉스는 경기에 나설 때마다 매우 좋은 활약을 펼쳤고 매우 좋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팀의 중요한 일원이며 우리 팀의 젊은 선수 육성 철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달에는 백라인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파블로비치가 주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알렉스는 미드필드에서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해줬고 매우 긍정적입니다. 스카이의 디트마르 하마는 다이어가 프로필 측면에서 의심할 여지 없이 적합한 선수지만 실제로 바이에른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다이어가 스퍼스의 후보 선수였고 토트넘의 새로운 감독 또한 시즌이 시작되자 벤치로 보냈기 때문입니다. 하마는 다이어가 4경기만 뛰었고 연습 부족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는 결투에 강하고 공중전에 강하며 규율이 잘 잡혀 있습니다. 그는 가장 빠르지는 않지만 꼭 이 위치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4, 5년 전에는 대표팀을 포함해 정말 좋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래전 일입니다. 29세나 30세의 나이에 오랫동안 경기에 나서지 않았을 때는 리듬을 되찾는데 몇 주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번 시즌에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지 감히 의심스럽습니다. 다이어가 김민재의 대체 선수로 남을지 아니면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될지는 현재로서는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이에른이 시즌이 끝난 후 구매 옵션을 확보한 또 다른 이유입니다. 데리흐트는 중앙 수비수 영입으로 인해 벌어질 경쟁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과 같은 클럽에서는 경쟁이 정상입니다. 2명의 수비수를 찾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경기가 많으면 선수도 많은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건 제일이 아닙니다. 제일은 경기장에 있는 것뿐입니다. 지난번 부상을 당했을 때는 다른 센터백이 없어서 너무 일찍 돌아왔어요. 그게 또다시 부상을 당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호펜하임전에서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경기마다 더 좋아지길 바랍니다. 바이에른은 계속해서 선수 영입을 하고 있고 긍정적인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이에른은 임대 후 구매 옵션을 포함한 영입을 갈라타사라이에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갈라타사라이는 사샤보이에 대한 바이에른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클럽은 최소 2,500만 유로의 제한이 있을 경우에 판매를 고려할 것이라고 합니다. 스포츠존에 따르면 바이에른 뮌헨과 PSG 간의 협상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속도를 내기 위해 무키엘레는 어제 루이스 캄포스와 통화하여 정말로 파리를 떠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스카이에 따르면 크리스토프 프룬트는 늦어도 다음 주 안에 무키엘레와의 계약을 마무리 짓고 싶어 합니다. 바이에른은 며칠 동안 구두로 합의한 만큼 계약 성사에 매우 낙관적이며 PSG 역시 임대 계약에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